안녕하십니까. 저는 앤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같이 경매 공부를 하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원래 제 이름은 안수현입니다. 경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매와 관련된 카페에 가입할 때 또 닉네임, 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이름과 유사하게 그냥 앤손이로 지었습니다. 앤손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캔디를 아느냐, 캔디와 친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캔디는 저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경매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박하게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경매를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전에 배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공부,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가 여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제 집을 마련한 이후에 이제 IMF가 왔었고요. 경제적으로 저도 곤란을 겪었죠. 그때 경매에 대해서 본업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경매는 여러분처럼 책이나 강의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경매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많았습니다. 업계들이라 그러나요? 깍두기 형님들이 경매장에 설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잘못된 시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경매라는 것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의 아주 유망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겪으면서 경매를 배우게 됐는데 한 10여 년간 실제 현장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또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강의나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매에 있어서 이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실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실전이 중요한지는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죠. 경매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경제가 생물과 같아서 역시 피처럼 많은 돈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경매라는 것이 그런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 제도라고 저는 보죠. 왜냐하면 신용이 경색되고 담보를 넘어선 빚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도니까요. 자, 그렇게 경제가 돌게 만드는 경매.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막히면 안 되죠. 많은 부분이 얽혀 있는 채권 채무 관계, 빚이 지고 빚잔치를 하고 경매당하는 이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경매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에 있어서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 경매 물건이 어떤 역학관계에서 이것이 해결되고 왜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칠판으로 옮겨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로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돈을 다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보를 이용하죠. 자, 은행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실수요자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직접 거주할 테고 투자자는 임대를 주겠죠. 자, 이것을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와 있죠. 적정한 금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될 수도 있죠. 대체로 경매는 잘못됐을 경우에 나옵니다. 자,
신용에 문제가 있고 담보를 해결 못해서 많은 채권자들이 생깁니다. 자, 은행에서 감유가 들을 수도 있고요. 채권자들이 감유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등기부상에 많이 나타나면, 자, 이 부동산은 특히 이임차인 같은 경우, 자, 이제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뒤에 많은 권리가 붙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상황도 아니죠. 자, 결국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경매죠. 경매는 이러한 얽혀있는 내용, 채무자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 얽혀있는 권리관계를 결국은 법원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자, 개인이 아닌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 이 물건을 가장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색되어 있던 경제에 아주 조그만 거지만 이런 많은 물건들이 많이 쌓였을 때는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낙찰받고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죠. 낙찰이 되면 임차인은 돈을 받아갈 것이고요. 그 이전에 담보한 은행도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 외에 채권자도 물론 순수가 늦어서 일부일 수 있겠지만 많은 채권자들도 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것 부실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아파트는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그 아파트의 본래의 목적대로 최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군가요? 이 아파트를 위해서 가장 적정한 금액을 지불한 여러분, 낙찰자입니다. 자, 경매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익한 재테크의 한 방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주식은 안정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에는 깡통 계좌가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아파트, 토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격이 어쩌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경매는 아주 유익한 재테크로 저는 봅니다. 경매의 좋은 점은 많습니다. 소액 투자자도 경매를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경매는 일반 부동산보다 대출이 쉽습니다. 대출이 있어야 또 매매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액일 경우에 다소의 제한은 있을지 몰라도 기천만 원의 금액으로 여러분은 경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허황된 꿈을 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박하게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경매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보유할 수 있는 게 경매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경매는 너무 급한 마음으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되고 빨리 처분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경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내가 낙찰받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또 상대방이 있고 처분하는 것도 상대방이 있습니다. 경매는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처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좀 느긋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급하신 분은 경매를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즐기는 쪽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매를 해서 돈을 벌겠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성취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저처럼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내용을 좋아합니다. 리스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수익이 있기 마련인데 리스크가 있는 것을 잘 해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위장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 특수한 권리가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물건. 자, 이런 것들은 아무나 못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집니다. 위험하면서 수익이 나오는데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인데 사실 고수들은 이런 물건을 좋아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면 큰 성취감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취감 뒤에는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경매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좋아하는 장점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경매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경매가 과열됐을 때는 여태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그 내용으로 일반 매매, 일반 부동산을 사셔도 여러분들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리스크가 있고 호재가 있는 지역, 남들이 꺼려하는 물건을 통해서 제가 어떤 수익을 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수도권 주변은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남부 지역,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택 지역은 아주 많은 호재가 있었죠. 자, 지도를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이쪽이 평택시입니다. 자, 바닷가 쪽으로 지금 급속히 물동량이 증가하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자, 평택 아래쪽에 여기가 미군들이 용산이나 어정부에 있는 미군들이 이쪽으로 모두 옮겨오죠. 요 위에 오산 옆에 여기가 국제평화도시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위로는 아주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낙찰받은 물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평택에서 평택항으로 가는 국도 주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자체도 물론 보셔야 되지만 그 주변 일대가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고 더 나아질 건가, 그 장래 가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를 보는 것이지만 그 주변 일대를 보시는 것은 숲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판단하셔야 여러분들은 특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실까요? 평택시 오성면 중리에 농지가 380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사건 번호가 맨 위에 나옵니다. 자, 2003년 사건. 제가 이것을 낙찰받은 것은 2006년 말입니다. 2003년 사건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06년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뭔가? 2003년에 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 금액 그대로 지금 2006년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자, 2003년에 감정하고 2006년까지 이 지역의 부동산은 많이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6,974만 원, 380평이 6,974만 원, 평당 대략 한 18만 원 정도 되죠. 자, 아주 저평가된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오래된 사건이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왔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지만 저렴하게 평가됐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볼까요? 자, 그냥 단순한 논입니다. 자, 논은 농림지역이냐,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면 관리지역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자, 어쨌든 그냥 평범한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자, 주변을 잠깐 보실까요? 야산이 보입니다. 자, 여기 그림,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자, 도로변에, 자, 이
땅은 도로변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지 않죠. 예,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 예,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우셨을 겁니다. 요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의 뒤에 땅, 맹지. 대체적으로 토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이 가격을 결정하죠. 맹지라는 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가격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 이 앞부분 도로변은 관리지역 토지의 시세가 대략 제가 낙찰받을 시점에서 대략 150만 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도로가 닿지 않는 경매 대상인 토지는 어느 정도 할까? 자, 그것은 누가 그 토지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 토지를 보유했을 때는 저는 50만 원 이하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주유소의 사장이 이 땅을 자기 소유로 한다면 결국 주유소와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만 원에 감정됐지만 어쨌든 현 시세는 50만 원 이상이다. 그리고 이 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을 처분했을 때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됐습니다. 자, 좀 다른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와 같은 개념입니다. 평택에서 포승으로 가는 도로 옆에 나온 땅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의 부동산에 아주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차 배우시게 될 텐데 경매하는 물건의 부동산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뭔가, 자, 이런 것을 따지시게 될 테고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 중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낙찰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면 최초에 등기된 이 가등기라는 것, 전체 물건 평수 중에서 2분의 1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등기가 낙찰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 일반인들은 이런 물건을 아예 그냥 넘어가죠. 못 쓰는 물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경매를 조금만 깊이 있게 배우셨다면 이 가등기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가등기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가등기권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등기권자는 행방불명됐고 이 가등기가 87년에 가등기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남아있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 이 가등기는 이미 끝난 가등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권자는 멀리 뉴질랜드로 이미 이민을 가고 없습니다. 자, 20년 전에 가등기한 것을 그냥 두고 갔다. 그냥 두고 갈 리가 없죠. 명목상의 등기부만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모두 해결됐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낙찰받은 금액조차 저는 확실한 금액으로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실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땅의 앞쪽에 있는 주유소 사장을 만났습니다. 뒤에 땅을 사십시오. 경매가 나왔습니다. 주유소 사장은 가등기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가등기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사실 거냐? 그때는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얼마에 사고 팔고는 서로 얘기가 없었지만 저는 어쨌든 객관적인 가격 50만 원 이상에 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게 남이 낙찰 못 받게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6,900짜리 감정가의 토지를 1억 1,800에 낙찰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더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 4천여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낙찰을 받아야만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금액이 충분한 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등과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억 1,800에 2006년 12월에 낙찰을 받고 2007년 1월에 이 가등기를 지우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가등기는 그 설정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는 낙찰자, 이해관계인이 그 가등기에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 판례를 믿었고 실제 판례대로 가등기는 2007년 8월 달에 지워졌습니다. 자, 제가 이 토지를 주유소 사장에게 사라고 다시 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할 때,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면 사셔야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부동산은 가격만 적당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역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살 사람도 없고 일반적으로 팔리지 않는 그런 부동산은 구입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동산은 권리 내용이 가등기, 맹지 이런 권리 내용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아주 좋은 호재가 갖고 있는, 자, 호재가 있고 권리 내용이 복잡하고 그리고 2003년에 감정이 돼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물건. 자, 이런 물건은 여러분도 1년에 한두 건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 강의가 늘 그렇습니다. 평범한 물건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이것처럼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특별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생긴다면 평범한 물건은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끼실 겁니다. 자, 제 강의가 늘 이렇게 현장을 실제 조사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수익이 나온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실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겹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모르는 사이에 습득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현장 답사가 중요한데 실제 현장 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안성시에 경기도 안성시에 토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면적은 좀 작습니다. 97평이고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됐는데요. 자, 이 물건을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지도 때문입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자, 시청과 접해 있습니다. 지분입니다. 90평이 이 전체를 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분인데요. 자, 시청 바로 앞에 있는 토지. 자, 외형상 도로를 접하는 토지. 조금 전에 맹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은 도로에 접한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자,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닿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 현장을 가보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시죠. 직접 차량 출입이 어렵습니다. 높은 한 4, 5m 정도의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도로를 지적도상으로 접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실제 토지와 아래쪽 도로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큰 장애가 되죠. 분묘도 있습니다. 분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처럼 경매 부동산은 외형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현장을 직접 가시고 현장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셔야 그 물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게 되시죠. 그렇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많은 정보를 축적하시게 되죠. 경매는 정보싸움입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많은 정보를 얘기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지도가 정확하고 건설교통부나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죠. 국토해양부의 사이트 안에서는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실전에 투자를 하시든 투자를 하지 않으시든 부동산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사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리스크 있는 물건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매하는 목적은 결국 수익입니다. 수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소양을 저는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장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의 현재 가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르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것이 가장 수익을 내기 위한 첩경입니다. 자, 장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꾸준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정책에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또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 때인가 팔아야 될 때인가 이 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것. 자, 이렇게 세 박자를 갖췄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의 장래 가치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경매로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저렴하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 지금은 저렴하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복잡하고 위험한 물건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위험은 물론 당연히 피해가야 되지만 외형상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서 사실상 위험하지 않는 것을 찾는, 자, 그런 공부가 필요하죠. 나름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간접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제 강의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는 위험을 피해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수익을 찾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을 아주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매에서 현장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장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위험을 피해가는 첩경이죠. 경매가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자, 경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는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재테크의 확실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경매가 경제에 있어서 아주 있어야 될, 꼭 존재해야 될 그런 제도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맡고 있음으로써 당당하셔야 됩니다. 경매가 채무자의 기회를 이용해서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의 한 분야를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은 주부로서나 직장인으로서 자, 이러한 경매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현재의 직장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경매를 그 대안으로 삼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경매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죠. 경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경매로 수익을 내시려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느냐, 나한테 적성이 맞느냐, 이것이 유일한 길이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다짐이 필요합니다. 또 주부님들은 요즘은 많은 경제적인 권한을 바깥분보다 주부님이 갖고 계시죠.
주부님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 안목이 어쩌면 남성분들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소양을 갖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보고 계신 직장인이나 주부님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안정적이고도 좋은 평생 직장입니다. 노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현재 직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매를 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경매는 좋죠.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현재 직장 역시 여러분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면, 정말 경매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면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걸 권합니다. 꼭 경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경매를 하십시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저는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주부님들은 요즘 들어서 경제적인 권리를 주부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역시 주부님들의 발언권이 많이 세졌습니다. 실제 경매장을 가보면 주부님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제가 볼 때 감각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경매는 감각만으로는 되지 않죠. 경매에서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고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답사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누구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 강의의 자세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총 176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매가 무엇인지부터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와 경매의 핵심인 권리 분석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는 실제 답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 계신 것처럼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경매의 마무리인 배당과 명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지금 이 자리 칠판에서와 그리고 전자칠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칠판에서는 모든 이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되 이 이론은 오직 실전적인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하고 관련이 없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굳이 배우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칠판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이러한 이론과 연결해서 실제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경쟁률을 높이고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가격이 떨어지고 취하된 사건은 왜 그러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자연스레 경매의 고수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므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는 모든 것을 수익으로 얘기합니다. 수익이 높은 사람이 경매를 한 지 1년이 안 됐더라도 수익이 높으면 저는 고수라고 부릅니다. 경매 강의가 자격증이나 학위하고 관계 있지가 않습니다. 경매는 오직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위험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수익을 줄 것인가를 제가 많은 경험과 사례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경매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결심을 하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경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감사합니다.